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내일 6월 모의고사 앞두고 우리 학생들 최고의 집중력과 노력이 또 필요한 때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다가올 대입의 여러 관문들도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은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고요. 또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도 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들 잘 체크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을 담당하는 곳이죠.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곳에서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요. 전체 응시 인원이 약 62만여 명입니다. 재학생과 재수생 포함해서 많은 인원이 보는데요. 내일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나가는 진학 전략을 전해주시는 진학계의 스티브 잡스십니다. 진선여고 김태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시 지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우리의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이 이제 내일 모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요즘 이제 메르스 때문에 많이 이제 다들 이제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의 비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꼭 요즘 와서 손도 좀 잘 쓰시고 자기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공부하는데 체력도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 관리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여러분들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 2회에 걸쳐서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강동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 1부는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께서 6월 모의고사 분석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2부는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20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날은 1부에서는 이대 부속고등학교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건우 선생님께서 2016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2부에서는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수험생들 또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학 입학 설명회가 또 있는데요. 정경훈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주 6월 들어서 설명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도움이 되는 설명에 참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특성화학과에 대한 설명회인데요. 6월 20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중심의 설명회가 아니고요. 학과 중심의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대학 선택의 기준 이제는 학과다라는 주제로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전국의 특성화학과 24개의 학과와 이 학과의 교수님 그리고 입학사정관 그리고 진학지도 교사가 참여해서 특화된 교육과정과 그리고 취업률, 장학금 등 각 학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문의 전화는 02-2020-0657번이나 031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크쇼 형식의 내용이 그러니까 대화 위주로 이렇게 토크쇼로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진학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의공학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고3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내신보다 수능에만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의공학자가 되고 싶은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의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의학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성적이 좀 그러고 또 기계 쪽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두 개를 합친 게 어떤 게 있나 찾아보다가 의공학자를 찾게 되었고 그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용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수시 중에 어떤 전형이 저에게 유리하고 수시에 네. 합격하려면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고 싶어서.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학생이 네. 궁금한 점하고 그다음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겠죠.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이 보겠습니다. 국어가 4.25등급, 수학이 4.75등급, 영어가 5.25등급, 과학이 4등급, 그래서 평균이 4.56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주요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는 3, 5, 6, 3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고 수학은 3, 4, 6, 6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5, 5, 6, 5로다 하락했다가 다시 5등급으로 원상복급을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달 모의고사는 국어 A가 3등급, 수학 B가 5등급, 영어가 3등급, 화학 1이 4등급, 지구학 2가 2등급 해서 등급 평균이 3.5등급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과 이번 4월달 모의고사를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화학 1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요. 3월달에는 생명과학 1을 봤는데 5등급이었다가 지구과학 2를 4월달에 봤는데 2등급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비교과 중요한 것만 한번 보면 1, 2, 3학년 때 계속 학급 서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 연구반을 1학년, 2학년 때 계속 하고 있으면서 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1학년 36시간, 2학년 14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은 1학년 때 72시간, 2학년 때 50시간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교회 활동을 보면 글로벌 청소년 토크 콘서트 활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인권 교육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상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 광고 제작 대회에서 1등을 했고요. 1학년 때 UCC 대회, 그 다음에 신문기사 작성 이런 거에 대해서 2등, 그 다음에 2학년 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학 탐구 토론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외국어 노래 대회에서 특이하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구조물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수상으로는 사진 공모전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1지망으로는 경희대 생체의공학과를 갔다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지망은 건국대 생물공학과를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은 지금 보면은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한 학생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예, 우선 그렇습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네.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먼저 교과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과 등급 평균이 4.56등급입니다. 4.56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가 조금 부족한 성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학 성적 하락이 눈에 금방 띄는데요. 자연계 학생으로서 수학 성적이 계속 하락하는 건 입학사정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중간고사는 이미 끝났고 남아있는 건 기말고사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기말고사에 수학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등급 평균이 3.5등급입니다.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좋은데요. 특히 국어나 영어, 과학 같은 경우엔 최소한 1등급 이상씩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약간 단점으로는 국어, 영어, 과학 성적 상승한 거를 수학 성적이 약간 까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학 성적을 복구시키시는 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요. 방법은 수학 기본 원리를 1학년, 2학년 때 그 기본 익힘책을 바탕으로 하신 다음에 EBS 연구교재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성적 복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교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시대회, 그 다음에 UCC 대회, 신문기사 작성대회, 외국어 노래 부르기 대회 중에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계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쪽에도 많은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눈에 가장 잘 띕니다. 다음으로 리더십인데요. 1, 2, 3학년 때 계속 학급 서기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 부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십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도 1학년, 2학년 때 과학과 관련된 독서도 했지만 인문과 그 다음에 예능과 관련된 독서를 했다는 게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노래 부르기 대회, 그 다음에 영어 광고 제작 대회 같은 이런 데서 많은 그 수상으로 봐서 인문과 자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학생한테 질문을 한번 드릴 게 있는데요. 그 1학년, 2학년 봉사활동을 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뭔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아마도 네. 푸시업 럽업이라고 하는 봉사활동인데요. 네네. 그게 내용이 다 같이 모여서 정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봉사활동이었는데요. 네네. 인상이 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봉사활동이네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봉사활동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대부분이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많이 할당돼 있고 개인적으로 특정 목적 의식을 가지고서 한 봉사활동이 없어서 약간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봉사활동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쪽 약간 좀 보강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여기 집중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걸 네, 느꼈는지 네. 그런 게 또 중요하겠죠. 예. 자, 종합적으로 우리 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인데요. 지금까지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오늘 경희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문 예술 분야도 우리 학생 재능과 소질이 있어요. 잘 넘었고요. 모의고사 성적 상승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가뿐하게 넘었어요. 세 번째, 성적에 있어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넘지 못했네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우리 학생 40m에서 멈춰 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 현재 40m 지점에서 멈춰서서 도움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지금 평가해 주신 이 40m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달려왔는지 준비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웅 선생님께서 우선 우리 학생에게 40m를 주신 이유, 그리고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네. 너무 박하게 준 것 같습니다. 그 수학 성적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봉사활동의 목적 의식이 좀 부족했다는 점,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활동한 내용과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간의 관련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한 40m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수시 적성검사형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2순위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적성검사 전형을 1순위로 지금 꼽아주셨는데요. 이 네, 각각의 네. 전형들 어떻게 또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4.56등급이고 수학 성적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 대학을 쓰기에는 많은 제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4점대와 5점대, 6점대 정도의 학생들이 적성검사형 전형에 많이 지원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는 한성대, 서경대 등이 있습니다. 이 적성검사형 전형이 뭐냐 하면 수능 난이도의 80% 정도 되는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푸는 문제를 말하고 이 서경대나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1순위가 적성검사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수상 실적이라든지 인문과 자연, 예능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대학을 좀 낮춰서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경기도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정시 전형인데요.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상승을 했고 만약에 6월 달 모의고사 성적도 이보다 더 잘 나온다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높은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1순위 대학이 지금 경희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교 전형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경희대학교 특징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생체의학공학과인데요. 7명을 모집합니다.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고 교과 성적으로 70%, 서류를 30%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들어가고요. 서류 평가는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관심과 열정, 배려와 품성, 그 다음에 주도성과 실행력, 그 다음 체험활동의 다양성 등을 위주로 서류를 평가합니다. 네. 도전 가능성을 본다면 내신은 좀 부족한 편이지만 비교과 활동이나 수상 활동에서 또는 독서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가능성은 약간 좀 박하게 줬지만 25% 정도 되겠습니다. 상향 지원을 위해서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경쟁률이 7.6대 1이었고요. 내신이 2.1등급인 학생이 예비순위 5번 정도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희망대학은 약간 상향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을 우리 학생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능성이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우리 학생이 또 궁금했던 점이요. 목표대학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준비, 노력을 하면 좋을지 네. 그리고 우리 학생처럼 중하위권 학생에게는 내신보다 수능만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네, 네. 있는데요. 어떨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1학년, 2학년 때 교내에서 활동한 내용을 3학년 때 걷어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해서 또는 수상에 대해서 3학년 때 너무 많은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떤 지원하는 학과와 학생이 1학년, 2학년 때 한 행동이 또 활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서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면접이 또 있게 된다고 한다면 면접에서 지원 동기라든지 대학에 진학해서 어떻게 공부하겠다라는 학업 계획, 그 다음에 자기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에 나와 있는 수상 경력이라든지 활동의 내용, 예를 들면 노래의 제목, 그 다음에 논문을 썼다라고 한다면 논문의 제목이라든지 간단한 내용 정도를 면접 때 구체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준비를 하는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고3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하위권이건 내신 성적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까지는 보통 대부분 내신이 1학년께 20%, 2학년께 40%, 3학년께 40%인데 3학년은 1학기 때만 들어가니까 1학기 하나가 40%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준비를 하시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신다면 수능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궁금했던 부분을 정리를 했고,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지금 한번 보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 과목이었는데 이 수학 과목에 대한 학습 컨설팅도 좀 도와주시죠. 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 중에서 수학 성적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등급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 원리를 잘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의 수학 익힘책이나 아니면 공부했던 기본서를 통해서 원리를 빨리 암기하고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위주,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면 적어도 3등급 정도까지는 한 3개월 내에 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수리 논술은 수학 문제를 주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수학을 현실에 응용하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수능을 열심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준비가 되는 거고요. 특히 뭐 아주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주말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한번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출제 의도라든지 해설서를 나중에 확인해 본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결국의 요지는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수리 논술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학습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지금 희망대학 외에 더 추천해 주실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네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적성검사형 대학이 되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경대 일반 학생 전형 1으로 컴퓨터공학과입니다. 16명을 모집하는데요. 학생부 60%, 전공 적성 시험이 40%가 되겠습니다. 학생부는 수학과 영어와 과학, 교과에 있는 내신 성적만 들어갑니다. 그 적성검사는 또 400점 만점인데 기본적으로 40점이고요. 언어와 수리만 봅니다. 언어하고 수리 문제가 30점이고 한 문제당 6점씩 해서 180점씩. 그리고 오답인 경우에 감점은 없습니다. 그다음 면접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합격 가능성이 60% 정도 되고 근데 작년에 경쟁률이 38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 4.59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 한성대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컴퓨터공학과인데요. 18명을 모집하고 학생부 60, 전공 적성 시험 40이고 교과는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입니다. 그 다음에 적성고사는 400점 만점에 기본적으로 100점, 국어는 4점씩 30문항, 그 다음에 수학은 6점이네요. 자연계 인간관계로 30문항 180점이 되겠습니다. 면접은 없고요. 제가 보기엔 적정한 것 같고 근데 작년에 경쟁률이 55.4대 1입니다. 그리고 작년 4.2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다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 어땠나요? 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됐어요? 네. 네. 아, 내일 모의고사 또 앞두고 있는데 내일도 잘 보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요.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의공학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만든 전형은 1순위 적성검사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가장 성적이 낮은 수학 성적 향상이 시급하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에 집중하고 이후에 수능에 더욱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서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일반 학생 전형 1,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